우리 모두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해요. 라이언은 부동산 회사의 대표이면서 넷플릭스의 맨하탄 소유하기 프로그램에 나온 인물입니다. 그는 실제 94명의 억만장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들에게 6가지의 교훈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이 원리는 정말 탁월해서 제가 운영하는 사업가 모임에서도 자주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이 6가지가 무엇이고 이 6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가이드 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억만장자들은 전화보다 문자를 선호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억만장자들은 모든 걸 통화로 해결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매번 바쁘게 비즈니스 전화하는 모습이 영화나 드라마에 정말 많이 비춰졌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간단하게 텍스트로 대화한다고 해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은 텍스트로 일상을 공유하는데 시간을 보낸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들처럼 단체 카톡방에 서식하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용건만 딱 말하고 정리하는 대화를 말해요. 왜냐하면 억만장자들은 시간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전화통화는 시간 소모가 굉장히 커요. 한 번 전화를 하게 되면 10분, 20분은 보통 하니까요. 하지만 문자는 정말 간단하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라이언은 1억 달러 규모,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원 정도의 규모의 부동산 거래를 전화가 아니라 문자로 협상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라이언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60 million, 61 million 이렇게 문자로 질문을 했고 60 million이라고 답을 하자 좋다는 간단한 답변만 보냈습니다. 6천만 달러에 육박하는 거래를 문자 하나만으로 해결한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건 이미 신뢰관계가 구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용건만 말하는 텍스트로 일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하는 문자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우리 또한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도 불필요한 대화에 집중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분야에 올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억만장자들의 특징 두 번째, 이들은 시간을 절약하는 데 능숙합니다. 이들은 작은 결정조차 정말 빠르게 내리면서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려고 해요. 이거는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텍스트로 대화하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이들에게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이 움직이고 말 한마디 하는 게 수억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무언가 고민을 하고 생각해야 하는 모든 시간을 없애려고 노력해요. 정말로 고민해야 할 곳에만 고민하고 그렇지 않은 건 모두 멀리하려고 하죠. 그래서 라이언은 정말 재밌는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한 억만장자와 레스토랑에 갔다고 해요. 보통 음식점에 가면 물과 메뉴를 전달받게 되죠. 그래서 메뉴를 보고 음식을 주문하게 돼요. 하지만 이 억만장자는 메뉴를 고르는 시간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웨이터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저를 놀라게 해주세요. 이 말은 여기서 가격에 상관없이 제일 좋은 걸로 자신을 놀라게 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을 최적화시키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고민과 시간 투자는 정말 과감하게 버려요. 수십억 원의 딜을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 10,000원, 20,000원짜리를 고르는데 시간 투자를 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당장에 우리는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불필요한 시간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닌지 되돌이켜 봐야 됩니다. 억만장자들처럼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평범한 우리 또한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억만장자들의 특징 세 번째, 억만장자들은 신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억만장자들은 새로운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으면서 만약에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그 즉시 관계를 끊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억만장자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다양한 비즈니스 제안을 하려고 가겠죠. 하지만 억만장자들이 볼 땐 비슷비슷한 제안이면서 비슷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들은 누군가를 한 번에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말만 번지르르 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억만장자들에게는 정말 비슷한 제안들이 많지만 정말 여러 가지 중에 눈에 띄는 그런 제안은 바로 신뢰감이 가는 제안이에요. 정말 여러 가지 제안이 있지만 누군가가 더 믿음이 가는지를 보고 그 믿음이 가는 사람을 선택하고 거래를 해요. 만약에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다면 어떠한 것도 시작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거래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체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라이언은 억만장자들과 일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했다고 해요.
자신의 초기 경력에서 이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아무런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일한 적도 많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에 이들한테 돈을 얼마 받는지보다 내가 이들에게 신뢰를 얻으면 한두 건의 거래가 아니라 수십 건의 거래로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억만장자뿐만 아니라 이 억만장자를 구성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한테도 잘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집의 경비원이나 이 사람을 변호하는 변호사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쌓아서 이 억만장자에게도 신뢰를 얻었다고 해요. 신뢰는 한 번 깨지게 되면 되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들은 이들에게 원 오브 댐일 뿐이거든요. 엄밀히 말해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들은 마음 먹으면 나와 같은 광고 대행사 100군데는 며칠도 안 걸려서 컨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신뢰를 끊어버리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를 되돌이켜 봐야 돼요. 내 소중한 인연은 내가 의도하지 않게 무책임한 행동으로 멀어져 가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거짓되지 않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억만장자들의 특징 네 번째, 억만장자들은 과감하게 투자할 곳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이들은 어디서 돈을 절약하고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명확해요.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소비에서는 굉장히 절약하는데 자신의 미래의 성장에 대한 투자는 정말 아낌없이 돈을 투자합니다.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이 그렇게 한다고 하죠. 그는 굉장히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같은 집, 같은 차를 사용하고 맥도날드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억만장자들은 일상에서는 검소하지만 사업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대표적으로 호화로운 요트 같은 구매예요. 억만장자들은 왜 요트를 구매할까요? 요트를 탄다는 건 강이 있고 강을 둘러싸고 있는 좋은 뷰가 있습니다. 소소하게 나의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굉장히 즐겁고 평온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부자들이 향유하는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치열한 삶 속에서 약간의 여유를 즐기는 거죠. 이러한 문화를 공감하는 부자들은 요트를 타면서 파티를 즐기게 돼요. 이때 정말 자연스럽게 각자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수십억이 들어가는 요트는 굉장히 비싼 금액이지만 수십억을 넘어서 수백억의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비즈니스 딜을 만들 수 있는 인맥과 네트워킹이 있어야 되겠지만요. 내가 먹는 음식은 수십만 원짜리를 먹더라도 그 이상의 가치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투자적 관점으로 봤을 때 요트는 10배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억만장자들은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분야라면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평범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하지만 나를 성장하고 내가 이 돈을 투자해서 그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과감하게 투자해서 그걸 빨리 얻어야 됩니다. 억만장자들의 특징 다섯 번째, 이들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억만장자들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에만 할애하고 그 이외의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맡깁니다. 이를 레버리지라고 하죠. 억만장자들은 레버리지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시간을 최대한 확보를 하게 돼요. 억만장자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드는 데 능하고 거래를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주영 회장이 그랬죠. 대한민국에는 조선소도 없고 기술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설득 하나만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배 두 척의 거래를 따내고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왔으면서 영국에서 돈을 빌려서 조선소를 건립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영업으로 거래를 따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이런 정주영 회장이 공장에 직접 들어가서 납땜을 하고 있거나 배를 직접 건조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억만장자는 이렇게 거래를 만들어내는 걸 잘합니다. 그러면 이 거래를 성사시키는 거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직원에게 위임하는 게 필요하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더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나랑 협업할 수 있는 사람한테 위임을 하게 되면서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억만장자 여섯 번째 특징,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가 마지막으로 느낀 거는 그들 또한 우리와 같다는 겁니다. 억만장자라고 해서 특출나거나 비범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와 똑같이 불편함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고차원적인 문제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 평범한 사람은 자동차 기계 결함이 있어서 정비소를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억만장자는 자신의 전용기에 문제가 생겨서 수리를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기계 결함이지만 자동차의 기계 결함이냐 아니면 전용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문제가 펼쳐지게 돼요. 아예 다른 분야의 문제를 겪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건 우리가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만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들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 또한 이들과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게 무엇인지 가까이서만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제 그 또한 부동산이 필요로 하는 억만장자들한테 다가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자신의 능력을 쌓아 올라왔다고 하죠. 억만장자는 이 6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그들처럼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해요. 저와 함께 높은 아비투스를 가지면서 성장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미친 듯이 성장하고 싶습니다. 조금씩 저와 함께 멋지게 성장하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다음 멤버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정복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마인드 동반자 작심만일입니다.